자, 국민일보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무게를 달았습니다. 내일이면 부활절이지요. 분열 딛고 화합을 다짐하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중앙일보 헌재 7인 체제 재판관 공석업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시키면서도 이상하고 황당한 윤석열 신당 소동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윤석열의 신당은 매우 요상한 일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위한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 탄핵에 반대했던 윤석열 지지단체와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승복 입장을 밝혔대요. 우려와 달리 거리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나라 안전과 미래를 먼저 생각해서 성적이 펄럭펄럭 집단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승복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윤석열 자체가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있어서 글쎄요. 지지자들이 승복을 했다? 이거는 조선일보만의 논리인 것 같아요. 전광훈 집단 올려치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미 탄핵 찬성 반대로 갈려져 있는 국민의힘 쪽에 또 신당을 만들어 무엇을 하자는 거냐? 계엄파동으로 국힘 쪽은 다 합쳐도 이기기 힘들어졌는데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의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라는 윤 전 대통령 발언만큼이나 황당하다. 이제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신당 소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모병제와 관련돼서 조선일보는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주장은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냐? 이렇고요. 한국일보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퇴임을 사설로 담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저 출연했던 각종 방송에서 문영배 재판관의 이 퇴임이 좀 아름답게들 많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일보에 내용까지는 많이 고루고루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졸려하실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오디오북 같은 거 해드리면 졸려서 바로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요. 사설을 다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설 내용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 지금 잠 깨셨다가 바로 주무실 수도 있었거든요. 가령 파면 대통령 앞세운 신당 공감 없겠나?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한 윤 전 대통령 만류에 따라 창당 기자회견을 유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방송답게 하겠습니다. 파면 대통령 앞세운 신당 공감 없겠냐, 이제 이런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도 보이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서울경제 사설을 넘어서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극혐. 동아일보도 제목이 윤 어게인 신당 소동 부랴부랴 거리두기 나선 국민의힘 주자들, 요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동아일보니까 조금 봐줄까요? 탄핵 심판 때 전 대통령 변호했던 몇몇 젊은 변호인들이 윤 어게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했다. 내용은 다 비슷하네요. 윤 어게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옥중 편지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파면 불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의 이름을 넣은 정치결사체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동아일보도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윤어게인 신당 구상 자체가 윤석열의 평소 의중과 무관한지가 의문이다. 이건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승복 메시를 내지 않은 채 새 길을 찾겠다. 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새 길을 찾겠다. 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 정치 세력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쳐 왔습니다. 특히 파면 당일 청년 지지층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신당 계획을 듣고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창당에 나서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건 제가 아까 언급한 SBS의 단독 보도죠. 사실이라면 그 비현실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요렇게 동아일보도 윤석열 신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세종 행정수도 선거철 감초 공약 표보다 국가 대계가 먼저,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대선 주자들의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서 그저 충청권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표 남발하는 거 아니냐, 공약 말 그대로 빌공짜의 죄송합니다. 빌공짜의 약속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의 어떤 그런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꼭 대전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국회 정도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있고, 사실 대통령실이 만약에 내려갈 거라면, 옛날 그 청와대가 세종시로 완전히 내려갈 거라면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만, 저는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너무나 이젠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실상의 뭐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수도를 무리해서라도 충청권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아마 이재명 그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일부 밝혔습니다.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청와대 뭐 보수하고 장기적 목표로는 이제 세종시를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주자보다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면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발언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민의 합의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얘기하고 둘은 지금 빠져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빠져났어요. 물론 개헌이 필요로 하는 이슈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관습 헌법임이 많이 해서 위헌이 됐죠.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 소원을 받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비교적 개헌이 아니어도 간소한 절차가 있습니다. 간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언급을 드리면서, 그러면 개헌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할 거라고 봐요. 세계일보는 삐딱선 좀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재명 후보의 오른쪽 깜빡이, 대선용 눈속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신문에서 이 정도로 반대 의견 내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서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낸 걸 대통령이 돼서 이행할까봐 걱정인 건가요? 오른쪽 깜빡이가? 세계일보에는 오른쪽 깜빡이가 혹시나 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 아니겠어요? 근데 대선용 눈속임 그쳐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그냥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의 공약이거나 정책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길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친시장, 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선거용 눈속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간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같은 반시장,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 민주당이 그런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한다면 이 후보의 성장 구호에 힘이 실릴 것이다.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짚긴 한 것 같아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반시장, 반기업 법안? 제가 요 앞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거는 제가 의견을 낼 건 없으나 상법 개정안 같은 반시장, 반기업 법안? 그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죠. 한겨레는 한덕수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면 당장 물러나야 된다. 좀 강경한 입장으로 사설을 달아놨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의결을 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한다면 한 대행 자신부터 대선 출마 간보기를 중단하고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거 너무 맞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이런 발언들마다 판판이 저는 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 사설로부터 시작해서 다 까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이따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덕수가 이제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전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일고 있는 대선 차출론에 여태껏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국민과 국익의 최우선을 놓을 수가 있겠느냐. 국정관리자로서 이미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대선 출마 질문을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여보세요. 덕수입니까? 황교안입니다. 한덕수 사퇴하십시오. 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보다도 못한 권한대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선을 55일 앞둔 시점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교안보다 못한 거죠. 덕수입니까? 당장 사퇴하십시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예, 오늘 4월 19일 토요일자 오전 사설들 저희가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사설 한번 쭉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훑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언론의 흐름들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보이셨을 텐데요. 윤석열 신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이렇게 사설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 걱정, 경제 걱정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오긴 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를 여타 언론들에서 많이 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우클릭이 되거나 그 우클릭된 정책들이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재명 후보에게 어쨌든 집중하는 그런 기사들,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을 좀 이제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